더 뜯겨 보이소.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닷새 동안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타 지역과 관련된 N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방심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진행되면서 걱정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만납니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쉬셨다고요? 예, 그동안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또 방송에 좀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틀간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목욕탕에서 유흥업소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조금 경남이나 경남 거제, 진주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전날 17일은 6명 추가되었고 그때는 경남 거제의 유흥업소, 목욕탕 발에 이제 N차 감염 사례가 많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8일 발표에 의하면 이제 18일은 8명이 추가됐는데 이때 이제 초등학생이 다녔던 그 사구의 학교에 그 학생과 교사를 역학조사를 다 했더니 또 추가로 한 명이 더 발생이 됐는데 이 학생이 결국 학교가 아닌 가족을 통해서 감염된 걸로 확진이 돼서 현재 학생은 154명, 교사 11명이 자가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줄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이제 줄었다고 안심하기에는 늘 그렇지만 이럴 때 또 두 자릿수 이상이 확진됐기 때문에 안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부산 같은 경우에 0.5까지 낮아졌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날이 너무 좋은 날이 많아가지고 야외에 나가보면 또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일주간 확진자가 81명이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감염 지수가 0.58로 많이 줄었지만 지난주 저도 이제 야외를 잠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변가 주위나 공원 주위로 날이 너무 따뜻하고 특히 이번 주에 아마 벚꽃이 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벚꽃을 구경하러 많은 시민분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때쯤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난 이후에 5, 6월 달 정말 엄청난 그 감염이 또 확진자가 늘었던 기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긴장하고 또 이렇게 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러면 2분기라면 이제 4월부터인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4월에는 75세 이상의 364명이 먼저 화이자 백신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가서 맞게 됩니다. 그 외에도 취약시설의 종사자, 특수교사, 보건교사들이 4월에 백신을 맞게 되고요. 5월에는 65세 이상의 그 고령층과 승무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6월에는 만성질환자를 비롯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사, 보건의료인, 그리고 지역의 그 경찰, 군같이 지역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 접종하게 돼서 총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 접종을 나이라든지 접종군 순서를 이렇게 따로 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무작위로 접종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채취기의 사례라든지 또는 방역의 수칙의 어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WHO의 지침에 따라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감염이나 중증 질환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층과 그리고 요양시설 이런 곳에 있는 분들 1차적으로 맞게 되고요. 의사와 같이 의료체계 및 기타의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이 맞게 되고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이 높은 교사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직업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이 높거나
이러한 접종의 가능성이 높은 군에게 먼저 하게 되는데요. 예. 백신의 접종 시기나 효과, 접종의 보관, 유통 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 순서를 정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순서대로 접종하게 됩니다.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이게 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히나 이 경미한 약간 부작용이 특히 젊은 여성에게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의 어떤 보고는 20대의 3.6%, 30대의 1.7%, 40대 1.2, 그리고 50대에는 0.8로 굉장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 접종을 했던, 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했는데, 저희 이제 접종했던 의료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미한 부작용은 거의 50% 이상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대의 젊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데요. 예. 이 이유는 아마 면역력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 활동이 활발한 젊은 나이일수록 이런 백신 항원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이 더욱더 세게 나타나서 이런 경미한 부작용도 세게 경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멸한 코로나 백신이거나 또는 항원 자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네.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다른 바이러스에 주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반응이 다른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접종을 경험했을 때 반응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특히 또 많은 이유도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어떤 효과가 어떤 상호작용이 남성하고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젊은 여성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에 어떤 부작용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되게 심각하게 느껴져가지고요. 예, 혹시 또 이 방송을 들은 젊은 분들은 나중에 차례가 오면 나는 맞지 않겠다 이럴까 봐 걱정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하는 부작용은 경미한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날은 약간 몸살기가 있다가 넘어섰는데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제 우리 보건당국도 권유하는 것이 아스토아미노펜이라고 불리는 진통소염제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적으로도 먹고 규칙적으로 6시간, 8시간 간격으로 먹었던 사람들은 훨씬 불편함이 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했던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독감 접종을 해도 몸살 감기처럼 우리가 오한이나 두통이나 발열이 약간 있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각한 어떤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백신보다는 확실히 좀 확 오나 봐요. 막 열도 나고 조금 무리가 오긴 오나 봐요. 이게 워낙 독한 병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백신 자체를 좀 세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만큼 조금 다른 백신하고는 다른 느낌은 저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적으로 몸 컨디션을 잘 만들고 예방적으로 아스타미노펜을 먹고 2, 3일을 잘 조리하며 쉬시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임신한 분들은 이제 접종을 권하고 있지 않는 거지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한 임산부들은 특히 18세 이상의 청소년 소아들도 그 접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아기가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한 나라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선택적으로 접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는 워낙 코로나19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적으로 접종한 나라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40여 명의 신생아를 검사했더니 충분한 수준의 우리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화이자 제품인데요.
이제 택조해서 제출한 걸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감염을 막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확신할 정도의 충분한 항체는 있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이 보고와 관련된 조사 결과 발표했다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다행히 몇 시간 전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종지부를 좀 찍었는데요. 옛날에 혈액 응고작용으로 혈전 때문에 19개국이 중단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위험성보다 훨씬 더 이득이 크다. 상대적으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천만 명가량의 혈전이 보고된 사례는 400여 명인데 전체 인구의 예상되는 인구보다 원래 혈전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이득이 훨씬 더 많은 백신이므로 접종을 해도 된다라는 권고를 했고 이 권고에 따라서 접종을 중단했던 19개국 모두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동아대 한성호 네, 고맙습니다. 교수였습니다.